자, 여러분 이렇게 방학을 함께 지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처럼 설레는 기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죠? 우리가 보통 등교 수업할 때도 이 시간에 안 오잖아. 우리 1학년들이 늦게 오잖아. 그런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정상 등교를, 그러니까 이제 등교 수업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생으로서 등교해야 될 정상적인 시간에 등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몹시 좀 아침에 올 때 낯설고 힘들지 않았을까.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죠? 한 반년 만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우리 방학이 굉장히 짧은데 그 2주간의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선생님이 잡은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2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비약적인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또는 시험을 볼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2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고등학교 국어를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생님의 목표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뭐 시든 뭐 소설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요. 왜 모의고사냐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수능의 연습시험이잖아. 축소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 3년 과정을 지낸 다음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선택이니까 안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대학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치게 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3년 과정에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수준은 수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수능 시험에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시험 맛보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궁극적 목표,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선생님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제목이 국어의 달인되기죠.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됐으니까 공부할 때 이용하면 좋은 선생님 자료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퀴즐렛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영어 단어 같은 거 공부하는 그런 사이트야. 근데 이제 국어에서도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틀리면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게 뭐 속담, 한자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짬짬이 시간 날 때 심심풀이 삼아 이제 뭐 퀴즈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한 사이트고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YUNIMINIE 유니미니2입니다. 자,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이 개설해 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담하고 한자성어하고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의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이후에 3년 과정을 이제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문법 용어와 개념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유니미니 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필요하면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검색창에 임의의 문학교실, 임의의 문법교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좀 있고 뭐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문학보다는 사실은 문법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을 학생들이 혼자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학 자료는 많진 않은데 문법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아마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했던 것도 몇 개 집어넣어놓고 그 이전부터 선생님이 쭉 했던 것이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국어의 달인되기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달인이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달인의 비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달인이 될 수 있다. 그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신과 수능입니다. 그 내신과 수능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밀접한 관계에 있죠. 내신이 수능이 만약 빙산이라 그런다면 내신은 빙산의 일각이다. 요것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빙산의 일각이자 빙산을 출발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영역은 훨씬 많고 넓고 어렵고 수학으로 치면 응용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건 수학으로 친다면 기본 공식을 배우는 거야. 이게 출발 지점이고 밑바탕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일단 내신은 자기가 배운 수업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수능은 자기가 배운 수업이 아닌데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쳐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그 선생님마다 약간 취향도 있고 특성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게 되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출제해놓은 문제를 보면서도 선생님들의 특성이 다르구나.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조금 더 내공이 쌓이게 되면.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조금 초점을 둬가지고 설명하는 영역도 조금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직접적으로 시험과 관련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외부 강의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부 강의를 아무거나 끌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들이 미리 강의를 다 들어본 다음에 요 강의가 내 구미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외부 강의는 집중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아닙니다. 맞춤형으로 끌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이 스스로 올린 녹화된 강의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신은 모든 영역이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강조하고 집중하는 부분을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 내신은 수업 시간에 담당 그 과목 선생님이 초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 나중에 가서 다 따라잡기가 영역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그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그날 안으로 찾아보든지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그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복습을 하라는 거야. 예습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예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새 과도한 예습이 선행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권장하지 않아요. 일단 지적 호기심을 반감시키는 면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충실하게 예습을 하지 않는데 조금 내가 좀 알았겠거니 해가지고 수업에 잘 집중하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선생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그날 복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해결한다.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건 고등학교식 공부는 아닙니다. 중학교는 교과서가 전부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신이라고 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빙산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일각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는 보통 3주 전, 자신 있는 학생은 2주 전.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아. 2주 전에 하는 건 공부를 아주 잘하고 평소에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은 2주만 가지고 집중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주 전부터 내신 대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험. 나머지는 수능을 위해서 자기 공부 시간을 쭉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신 대비 계획은 따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의 계획을 세울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2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플래너하고 타이머는 꼭 장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공부의 양도 많고 잘 안 돼요. 오늘은 사회를 공부해보자. 근데 사회가 되게 범위가 많아. 계속 사회를 하고 있어. 며칠이 지나갔어. 시험 대비 3주 전인데 일주일 지나갔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전체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공부의 양이 이렇게 된다면 어디다 얼마나 배물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먼저 날짜를 계획을 하고 시간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플래너를 가지고 공부 계획 짤 때는 주말은 공부하지 않는 날로 짜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공부를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유분의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책 없이 밀리게 되면 나중에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잘했으면 나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 어른들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닷새 일하면 이틀을 쉬는데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습 노동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주말은 계획을 잡지 말아라. 그 대신에 금요일날 저녁쯤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말에는 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요 부분이 내가 좀 부족했다. 요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기분 따라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피곤하다면 이번 주말은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말 계획을 금요일날 저녁에 세우라는 것이죠. 플래너 활용하고, 그리고 타이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남학생들은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냥 공부를 안 해. 여학생들은 공부가 하기 싫으면 계속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활용하라는 것은 나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 타이머 딱 눌러놓고 하다가 잡담 들어. 근데 공부 잘 안 되는 것 같아. 딴 생각에 잠깐 휴대폰 보고 싶어. 타이머 다시 눌러놓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관찰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평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플래너에다가 자기 계획을 짜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얼마나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 어떤 요일은 내가 공부를 잘 안 하고 있구나. 어떤 요일은 공부가 좀 잘 되나 보다. 자기의 리듬을 읽을 수가 있어. 타이머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신은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나는 영역이고 그 외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그게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이 여러분 보면은 교과목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줘요. 그 과목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 공부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세특을 보여주기 위한 내 나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감을 수업 시간에 드러내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홍보를 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괜히 공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나대는 거 이렇게 나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속 없이 빈 껍데기로 나대지는 마세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다 알아. 제가 사실은 내용은 없는데 괜히 눈에 한번 띄려고 하는 거라든가 오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선생님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를 할 때 내가 많은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발휘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업에 초집중하면서 임했을 때는 저절로 내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질문. 나의 존재감 드러내는 거. 예리한 질문. 그 다음에 발표.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이런 작은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질문과 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선생님 여기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적 호기심이에요. 대학 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지적 호기심이다. 왜냐하면 수업을 한다는 건 지식을 쌓는 과정이잖아. 그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재밌어 하면서 막 파고드는 학생. 이런 학생은 누구나 다 탐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학생을 발굴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호기심 한 것씩 딱 뗀 다음에 쾅! 완료!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책상에다 딱 꽂아놔.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면서 하고서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이게 3년 동안 쌓아놓으세요. 나중에 수능 다 끝나고 대학 합격증 딱 받아든 다음에 한꺼번에 버리세요. 통쾌하게. 자기한테도 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격려의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은 뭐로 하냐면 한 달에 한 권을 뗄 때 EBS 교재 외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떼야 될 그 책들은 많은데 이제 가장 쉽게 뭐 참고서도 골라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고 그잖아 맛집도 가본 사람이 아는 거고 참고서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는 거거든. 나한테 어떤 게 맞나. 그래서 나한테 맞는 참고서를 고르기 전까지는 EBS 교재가 질적인 면에서나 제일 가성비도 좋아요.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손쉽게 고를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EBS 거 골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내 나름의 취향이 생긴다. 근데 참고서 고르는 것도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걸 고르려고 얘기를 하면 예쁜 걸 골라. 내 맘에 드는 예쁜 거. 이왕 공부를 할 때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보기 싫은 걸 고르면 어떻게 딱 넘겨봐가지고 디자인이 쏙쏙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고르세요. 크게 차이 안 나, 참고서가. 그리고 이제 다만 문제 안에 내용의 난이도는 좀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답 해설이 잘 되어 있는 참고서를 고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안에 문제를 이렇게 대충 여기저기 넘겨서 풀어봤을 때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반 정도는 내가 그냥 무난하게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너무 어려우면 하기 싫어지니까. 너무 쉬워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고. 그 정도로 고르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딱히 복잡하게 고르는 거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그냥 EBS 거를 뭘 보냐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씩 떼야 되잖아.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의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이. 요거 중에서 국어 문법의 원리 요거 240제 말고 요거예요. 요거 하나 띄면 문법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기 1학년 게 되게 많아 교재가 얘네가 나온 게.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국어 특화 기본서 요거예요. 요거 중에서 이 안에 어디서 들어왔니 저게? 다 박혀 있는데 뭐 신기하네. 제가 뭐니 정체가? 버리니? 헐. 이거 참 어이가 없다.
육체인데 비도 오는데 문 다 닫혀 있는데 없었는데 저거 내가 아까 들었을 때도 아침에 어쨌든 우리 봅시다. 내려오진 않고 저기 붙어 있을 것 같아. 자 봅시다. 국어 독해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게 독해라고 하는 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걸 독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독해 원리가 지금 영역 보면 고전상문, 고전시가, 독서, 현대소설, 현대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영역별로. 그래서 이제 순서는 어떻게 잡을까?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부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시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시 이렇게 생겼어요. 독해 원리. 뭐, 책 표지도 똑같아. 시라고 써있고 그것만 달라.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서 5종류 한 권씩 떼면 됩니다. 그럼 아까 문법까지 해가지고 전부 몇 권이야? 6권이죠? 한 달에 한 권 떼라고 그랬으니까 1학년 동안, 반년 동안 6개월 한 권씩 떼면은 여러분 수능 준비는 완벽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여유 있는 그 가진 자의 여유를 마음속에 부리면서 겨울방학 때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영역이 다 독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영역은 고전과 현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문학 영역이고 독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문학이 아닌 그 비문학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수능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는 거야. 중학교 과정하고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 한 달에 한 권 격파를 해라. 격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격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시험 대비로 그날 복습을 하고 나면 시험 대비로 그냥 내신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평소에 수능 공부를 주 단위로 일주일에 닷새잖아. 잡아나갈 때는 국영수를 가지고 잡으세요. 영어 수학은 아마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관리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국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권이라 그랬잖아.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지 말고 페이지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달 25일 정도 되겠, 25일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 되나? 4주니까 5, 4, 20. 한 20일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EBS 교재는 전체적으로 많이 두껍진 않아요. 나누기 하세요.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 봐야 되는지 나오잖아? 그렇게 해야 한 달에 한 권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면 좋고, 오래 걸리면 시간 좀 많이 잡아먹고 안 되겠으면 주말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띄는 걸로 해. 한 달에 한 권이 계단을 쌓아 올라가듯이 이렇게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를 가보자. 네. 옮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보통 6월이나 9월도 1학년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선택을 해요. 다 보는 건 아니고. 근데 보통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날은 공부 안 해도 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모의고사를 볼 때 첫째, 전날 공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그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적나라한 실력을. 그래서 모의고사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 대신에 당일날은 최선을 다해. 그래, 모의고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전국 성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중에 전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죠. 우리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국적인 나의 수준과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아울러서 이제 수능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시험의 유형,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최선을 다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공부 계획 세울 때 밑거름 참고 자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권 도장 찍혀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2가지를 얘기해요. 문학은 인강을 좀 필요로 해.
그래서 이거는 강좌를 하나 신청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풀면은 거기 작품들이 막 나오잖아. 근데 어떤 거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떤 건 이 작품 무슨 소리인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막 고전시가 막 해석도 안 돼. 현대시 너무 어려워 상징적 의미가. 이러면은 그것만 찾아서 들으면 돼. 인강을 들을 때. 항상 강좌가 그렇게 강의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인강은 요거는 사실은 인강 듣지 않고 자료 같은 거 검색을 해봐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을 듣는 것이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비문학은 굳이 안 그래도 돼. 비문학은 그럴 필요가 없어.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한 달에 한 건 도장 찍기 하는데 저기 이제 독서라고 되어 있는 게 비문학 영역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출문제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해야 돼. 기출문제집도 뭐 1학년 거, 2학년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독서라고 따로 묶어서 나와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그래서 기출문제집 하는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 이해와 어휘력이 딸려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풀지 말고 지문만 공부하세요. 수많은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야. 기출문제집 두꺼운 거 반복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지문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글들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속도야. 속도거든.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 시간 부족하죠. 모의고사는 더 그렇습니다. 되게 시간 부족해. 그러나 시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심지어는 모의고사 보면서 15분이나 20분이 남는다고 하는 학생도 선생님 봤어요.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 속도 배워야 돼요. 이런 거 그런 짓 하지 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되는 거지. 빨리 읽는다는 게. 아니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능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수능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하고 여러분들하고 수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3월달에 본 모의고사는 기존 수능 시험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그 달성해야 될 모의고사 영역하고 좀 달라요. 일단 기존 같은 경우는 4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맨 앞에 합법과 작문 문제가 있고요. 이게 15문제 정도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합법과 작문 영역이 10문제 들어가고 문법 영역이 합법, 작문, 문법 이렇게 3가지 영역이거든. 문법이 5문제 들어가고 합법 5개, 작문 5개, 문법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문학 관련 문제가 15개, 독서 관련 문제가 15개, 독서는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전부 4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게 되는, 여러분 지금 2학년 선택과목 할 거잖아. 공통과목, 선택과목 나눠지기 때문에 공통과목이 비문학과 문학, 독서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비문학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선택과목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우리는 상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3학년 때 요거를 다 배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중에 수능에서 여러분이 뭘 선택할지를 공부를 해본 다음에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합법과 작문,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로테이지가 공통 과목에서 75%가 나오게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25% 정도가 나오게 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내 합법, 작문, 문법 여기 들어갔던 15문제에 비해서 이게 3분의 1이잖아. 3분의 1보다 25%니까 줄어들게 되지. 공통 과목의 영역이 더 커지고 나머지 선택 과목의 요 영역이 지금 다 선택 과목으로 간 거거든요. 요 영역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작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과 작문은 그대로 하나로 묶이게 되고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언어와 매체로 가게 됩니다. 이 언어와 매체가 문법 영역이야. 그럼 이제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어렵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물어보면 문법 영역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선생님 그럼 저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언어와 매체보다는 합법과 작문이 쉬우니까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영역 공부할 때 표준 점수 가지고 그 격차 조정해 주잖아. 탐구 영역에서 쉬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어려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정 과정이 들어가요. 점수에 대한 보정 과정이. 표준 점수 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불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 보정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더 어려운 과목을 도전했을 때에 대한 대학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그건 나중 일이지만은. 그래서 손쉽게 화법과 작문이 언어 매체보다 좀 쉬운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나중에 안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신중하게 좀 생각해보고 어쩌면 2, 3학년 과정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배점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배점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아직 모르겠는데 문항수 자체는 75%, 25%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내용 영역은 이제 독서라고 하는 건 비문학 제재 다양한 분야의 글이고요. 그래서 국어는 모든 과목에 걸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 능력이 다른 모든 과목의 능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어가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문학은 고전하고 현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영역은 산문하고 운문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운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 산문은 소설, 그 다음에 뭐 수필 같은 것도 가끔 나오고 시나리오 이런 것도 나오고 극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은 고전 소설하고 고전 시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것도 끼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화법은 말하기에 대한 거고, 이거 우리가 볼 거야. 작문은 글쓰기에 대한 거고, 언어라고 얘기하는 건 문법 영역이고, 매체가 옛날에 없던 부분이에요. 이게 화법, 작문, 문법, 화작문 여기서는 없었던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매체에 대해서 좀 배웠지. 이제 국어 교과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이 얘기를 좀 끝내봅시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삼모가지고 선생님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달인의 명성은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대단히 탕보한 사람들이 달인이 돼.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달인의 명성은 중요한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다 20, 30년 이렇게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국어의 달인 되기 이 강의가 하루아침에 이 여름방학 강의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달인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기울인 오랜 숙련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달인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혹독한 수련의 결과이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달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달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나기 맞지 않아도 가랑비 우습게 보잖아. 다 젖어요. 여러분의 공부도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하고 바로 성적 안 오른다? 여러분이 가랑비를 맞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옷이 젖는다. 흠뻑. 그 순간에 그 공부가 보면 성적이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펄쩍 이렇게 올라가. 다 그래요.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비약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요 한 번에 조금씩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을 선생님이 왜 저걸 풀어오라 그랬냐면은 그게 3학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현재 여러분이 3월